많은 분들이 지금 놀라고 계실 겁니다. 왜 이동영 사장이 없나. 저희가 지난주 방송까지 잘 끝냈죠. 끝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며칠 뒤에 다음 주제는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이동영 사장이 자기는 빠지겠다. 그리고 장용진 기자가 올 것이다 라고 통보를 하고 이유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내쳐진 거죠. 바로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내쳐진 게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이 프로그램이 그냥 든든하게 서 있더라. 자기가 빠져도 충분히 잘하겠더라. 뭐 솔직히 뭐 또 있잖아요. 남종석이는 뭐 이렇게 전혀 자기가 뭐 빠지면은 전혀 안 되는 그런 데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정말 빠져도 충분하겠더라. 딱 서 있더라. 원래 벼락 맞은 나무도 서 있어요. 이거 꼿꼿하게 서 있죠. 야, 그렇군요. 그걸 또 벼락까지 해야 되니 또. 그래서 이 작가님 자리를 든든하게 우리 장용진 기자님이 오늘부터 채워주시는 거죠. 네. 채울게요. 든든할 거예요. 네, 새 멤버로 오셨으니까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해주세요. 영원한 김어준 바라기. 이동영이랑 방송하다가도 김어준이 부르면 달려가는. 근데 이거 방송 시작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흐름은 참 잘. 제가 야, 오늘 장원이 너무 좋아. 컨디션이 너무 좋아. 컨디션이. 아니, 어설프게 자르지 않고 깔끔하게 잘라주잖아. 아니 저널리즘 M2 방송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더 멋있는 소개를 해드리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왔는데 오늘. 이미 방송인 탓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중요하죠. 예. 자, 효윤 씨가 이게 이 오프닝 멘트가 효윤 씨가 하는 일 중에 한 8할 되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얌전히 있을 거니까 이해합시다. 아니 이게 저희가 효윤 씨한테 뭐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동영 사장이 없다 보니까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맞습니다. 분위기를 올리려고 장난친 거였습니다. 시작- 어쨌든 우리 이동영 시작해 볼까요? 네. 사회자 멘탈이나 집중할 땐 집중하고. 사회자라고 장원이 오늘 그냥 날라다니고 있어. 사회자 멘탈. 알았어. 형님 그만 좀 해줘. 알았어. 오늘. 기다려야겠다. 네, 어쨌든 장영진 기자님 앞으로 맹활약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이제 우리 효윤 씨가 메인 진행자거든요. 네. 네. 시작하도록 할 텐데 앞으로 이동영 사장이 이제 안 들어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5명에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애정 끝까지 좀 갖춰주시고 많이 사랑해 중간에 주세요. 나가지 마시고 네. 함께 해주시고 광고주님들도 광고 빼지 마시고 새로운 광고주님도 들어와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애원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죠. 네. 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M2 1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깊은 한숨을 아니, 쉬세요? 시작부터 한숨을 쉬. 아니 시작부터 댓글이 정말 왜요? 당직 장용진 선생이라고 나오시질 않나. 아, 진짜. 당직 장영진 선생이라는 건 그때 네. 잘 여기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빵꾸를 내서 왜 용진 형님 빵꾸를 냈냐 했더니 당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직하는 시간에 다스베이사에 가 있었던 당직은 사건이 맞았어. 있었죠. 예, 당직은 맞았는데 중간에 근데 왜 또- 다스베이다는 거냐? 20분 하고 간 거예요. 샥샥. 그래서 아까 댓글에 네. 정재관이라고 읽고 배신자라고 씁니다. 장영진이 그러세요? 정말 두려워하는 말이 있어요. 네. 슈퍼챗 쏘면 춤춥니까? 보니까 이 투샷의 이름이 있네요. 예. 노잼 투샷이네요. 여기다가 왜 그래요? 투샷이 여기로만 가면 한참 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또. 어디 물이 있었어? 올라가는 물 어디 있어? 거기 봐봐. 우리 갑시다. 시장도 두 분 네. 얘기하더라고. 그 성수형을 아니까 네.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네. 슈퍼챗 쏘니까 성수형이 춤추는데 옆에 계신 분 누군지 모르는데 정말 싫어하더라고. 힘들어 죽겠어. 나 생전에 춤이란 걸 춰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슈퍼챗 쏠 때마다 추리는 거야. 돈을 자기가 받지 내가 받냐고. 출연료 받으시잖아요. 그 뭐 많이 안 주잖아요. 참나 진짜. 그러면 우리도 슈퍼챗 꽂히면 거기보다 여기가 출연료 더 많이 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살짝 뭐 보여주시죠. 이제. 리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액션만 보게 많이 말고 한 200원 정도씩만 써주세요. 리액션 한동안 보고 가게. 1,000원은 돼. 지금 10,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네. 5,900원도 있고. 만 원에 자 10,000원 써주셨습니다. 자 우리 규영동의 장경진 기자의 장기자. 리액션 갑니다. 둘, 셋, 넷. 이렇게 여기까지 춤추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자의 실수입니다. 예, 지금 이동영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째리고 있을 거야. 절대
재밌길 바라지 않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이 악물고 나가셨거든요. 눈에 광고 떨어지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나가셨거든요. 네. 어쨌든 뭐 잘 해봅시다. 네. 일단 오늘 주제 우리 효윤 씨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언론만 보면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너무나 추미애 장관을 나쁘게 몰아가는 언론들이 좀 속상하더라고요. 누가 딱 봐도 검찰은 잘못 없고 다 추미애 장관이고 추미애만 나빴다라고 몰아가는 언론들의 기사를 오늘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작가님이 안 계셔가지고 예. 주제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바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예. 딱 올려주셨잖아요. 예. 아까 댓글을 보니까 딱 오늘 주제 너무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자, 이 맞습니다.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그 토요일 날쯤인가 우리 성수 형님이 주제를 올렸어요. 이거래? 했는데 그때 신입이가 이거 말고 검찰 쪽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러자 김성수가 삐져갖고 하루 반을 말을 안 합니다. 아니 그 왜곡하지 마. 이런 게 너 지금 조선일보랑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오늘 오전에 이게 쓱 올리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핫한 게 두 건이 터졌잖아요. 네. 인국공이라고 이렇게 줄여 말하는 그거하고 또 뭐였어? 그 하여튼 그 두 개가 터져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걸 할까 하고 행복하게 같이 우리 방 식구들하고 얘기하려고 딱 올렸는데 신입이가 네. 둘 다 M1에서 했는데 했다. 그럼 꼭 하루 반 동안 말을 안 했어야 돼요? 아니 하루 반 동안 찾은 거지. 그걸 딱 핫한 거 두 개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딱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이가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는 아닌데요. 그러고 하루 반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신입인 주말 동안 이게 쉬는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마음이 불편해. 오늘 보니까 얼굴이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 저 여린애한테 말이야. 방송에서 방송했다고 했을 뿐인데 야,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조금 꽁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예를 갖췄을 뿐이에요. 오늘 신입이를 보면서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여기서 성수 형 제일 잘 알잖아요. 어. 네. 분명히 삐졌어요. 아니야. 나도- 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장영진 기자님이죠. 예, 삐졌어요. 일요일에 먹방하면서 일요일에, 신입이 네. 욕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겠어? 걔는 말이야. 아우 진짜. 근데 용진 형님 참 존경스러운 게 두 분이 계속 오래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세요? 괜찮으세요? 형도 예.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인데 방송 이렇게 두 분 한 거 좀 보거든요. 보면 많이 참더라 형님. 에휴, 내가 몸속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이런 왜곡 보도 많이 참는다. 그만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둘이 얼굴이-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긴 개긴이다. 네,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장영진 기자가 브리핑 해주겠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짜고 네. 유시민 이사장을 골로 보내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들으셨죠? 아우 야, 늘었어. 방송 늘었어. 야, 이렇게 짧게 설명하다니. 형님 야, 예전에 수다맨들 같이 할 때는 어. 이거 한 30분 걸렸거든. 이런 얘기하려면 옛날에 내가 아니야. 김성수 TV에서 훈련한 가만히 거예요. 있어봐 형님 얘기하잖아 둘이. 여기서 훈련한 거라고. 아무튼 형님 정말 알아듣기 쉽게. 안 그러면 예. 이분이 잘라. 그럼. 말을 더 못하게. 성수 형이 자르기 들여. 그러고 본인이 할 말 다 해버려. 네. 알겠습니다. 그 사건이죠. 그 검언 유착 때문에 이제 추미애 장관 이야기까지 이제 발생이 된 것인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윤 총장에게 한 말이 또 논란이 됐고 논란거리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됐다 그러세요. 문제가 된 문제를 건 일으켜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언론이. 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김성수 씨가 성수 예. 씨가 잠깐. 김성수 씨가 설명을 문제를 해주시죠.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 꼬투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검언 공작을 한 녀석들을 네. 언론은 취재를 해서 얘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공작질을 했고 네. 그 공작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증거로 뒷받침되어 있는가를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도 없고 심지어는 이런 그 중차에 대한 사건을 자기 측근이 연루돼 있다고 마구 인권위에다 막 배당하고 한 윤석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찰부도 왜냐하면 한동수라고 하는 감찰부장이 네.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막 페이스북에 막 연일 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찰부에서 하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감찰부랑 인권부에서 같이 해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만드니까 추미애 장관은 이건 내 명령을 반쪽만 들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들을 전부 언론에서는 추미애가 막말했다. 이게 이거야. 네. 내 말을 반을 잘라 먹고 요게 막말이라는 거. 그게 막말이라는 거예요. 웃겨요. 그러니까 그게 막말이면은 사실 옛날에 막말은 장용진 기자가 페이스북에 쓰는 게 막말이죠. 야 이 새끼들 하면서. 한때 막말 용진이었죠. 어디 시원하긴 해요. 예. 지금은 이제 용진이 형이 방송 많이 하면서 이제 페이스 조절도 하고 발언의 수위도 조절을 하지만 옛날에 방송이 막 처음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 약간 뽕 맞았어. 눈에 뵈는 게 없고 눈에 뵈는 게 없고 어깨에 기와장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면 이슈가 된다. 약간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세게 말하다가 솔직히 이 사람은 그래도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 진척척 같지 않아. 그래서 딱 자기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구설이 된다 그러면 자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를. 예. 그게 막말이 아니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말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예. 끼어들었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그 여주지청장을 할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칭해서 검사장님이 저놈을 잡아서 물고를 내라라고 하면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라고 해야 돼요. 얘기했었죠. 물고를 내라 이런 얘기는 그러면은 막말 중에 또 상막말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겨우 명령을 반을 잘라먹고 여기 치면 안 된다니까. 치면. 아니 캉캉 소리. 이거 그 추미애 장관 흉내내. 추미애 흉내낸 거라고 알았어. 형님 좀 놔주세요. 예. 예, 재미가 없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우리. 네. 아니, 또 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뭐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가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한국일보 기사고요. 김성수 평론가님이 첫 주제 준비해 주셨어요. 자, 이 한국일보 기사는 여러 가지 언론들의 몰아가기 중에서도 가장 무식한, 무식한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기사로 사실은 장 기자님하고 같이 골랐어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기사는 반드시 여기서 다뤄야 된다라고 했던 기사인데 핵심이 뭐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휘를 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지휘를 했다고 그러고 지휘를 한 게 아니다 그러지? 라고 봤어. 그랬더니 절차상 지휘에 해당하지 않는 짓거리를 하면서 지휘했다고 밖으로만 뻥튀기를 해서 립 서비스로 지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자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제목이 그래요. 기사 제목이 지휘했다는 공문본이 지휘서가 아닌 단순 공문이더라. 그런데 지휘서라고 따로 그런 양식의 공문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제목을 그 상관 지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명령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문을 내려버려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게 그냥 지휘예요. 그런데 그걸 지휘서라고 안 썼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지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게 이거 아닙니까? 법무부 상사가 네. 밑에 사람한테 뭘 시켰는데 예의 안 갖췄다고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격식 제대로 안 갖췄다고. 그러니까 예. 그걸 딴 사람이 또 지랄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옆에서 보던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건데 보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이게 그 공문에 수신자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과정까지 적시되어 있어서 이건 진짜 무식한 거야. 법률상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 한다면 총장만을 지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 네. 이건 또 말도 안 돼.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모든 공문서에는 네. 수신, 참조, 발신, 제목, 네. 예. 수참 발제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죠, 왜냐면, 이게. 이게 뭐냐면 수신은 기관장, 참조는 업무 담당자. 그리고 보통 이게 수신을 그냥 참조를 안 쓰고 그냥 보통 수신에다가 업무 담당자까지 같이 쓰기도 해요. 그냥. 맞아요. 예, 이런 거는 이 행정병을 해봤다면 누구나 아는. 조금만 업무를 제대로 해봤다면 공문 한번 만들어봤다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문조차 한번 만들어보지도 않고 근데 아니 기자가 안 만들어볼 수는 있는데 네. 취재는 했어야지. 근데 기자가 행정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자면 상관이 지휘서신이라고 이름을 일부러 써서 내려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거냐면 너 인사위원회 회부한다? 뭐 이런 식 굉장히 강력하게 너를 제재하겠다. 한마디로 뭐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개망신을 줄 줄 때. 때 지휘서신이라고 보내요. 그게 네. 더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모욕적인 거죠. 그거 안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옷 벗었잖아. 더 모욕주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욕을 안 주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한 건데 말 그대로 품격 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말대로 그냥 좋게 말 듣고 넘어갔으면 좋게 끝났을 일을 괜히 자기가 지휘랍시고 내 명령을 잘라 먹는 바람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딱 그거예요. 그 말이 맞아. 모욕을 주면 되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지휘 명령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한테 그렇게 했으면 검찰총장한테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면 진짜 이전처럼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라는 말 듣지 얘기죠. 말라는 얘기야 그거는.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검찰 안팎에서는 단순 진정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게 단순 진정 사건이에요? 한명숙 이 사건이? 이거는 검찰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 검찰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 경찰이 사고 치는 거를 검찰이 못하게 막으라고 있는 게 검찰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검찰이 지들이 나서 가지고 수사를 조작하고 증언을 조작했다. 그거는 국기문란이지. 그럼. 말 그대로 국기문란이죠. 이걸 갖다 검사들이 단순 진정 사건으로 본다는 자체가 이건 진짜 개혁해야 된다. 아직 멀었다라는 자, 생각이 드는 거죠. 요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형이 따따블이에요. 지금 그거를 김남국 그 의원이 좀 그 다소 그렇죠. 거친 상태로라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지랄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법방해죄가 적용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권리를 발동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느냐, 그렇죠. 지휘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었느냐에 대해서 문제 없고 단순 사건이 아니라 분명히 국기문란 사건이었고 그 검찰이 주장하는 단순 진정 사건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본질이고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에게 지휘를 하더라면서 이 격식에 맞는 공문을 썼는가, 작성했는가 이것도 문제 없다. 네. 어우 정리까지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 야. 네. 오늘 첫 장관이 번째 멋져. 기사 예, 우리 한숨을 김성수 다시고. 평론가님께서 준비하신 한국일보의 기사 이름이 누구죠? 기자 이름이? 최동순 기자님. 이분이 연관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장용진 기자님이랑. 어젯밤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페북에 제가 이제 뭐라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 때문에 그 악플이 막 달리고 있다. 자기 기사 때문이지 무슨 나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게 내 페북 때문이냐라고 했더니 왜 모르는 척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도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당연하지. 자기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거 나쁜 쪽으로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한대요. 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기사에 내 이름을 쓰는 거는 내 이름을 걸고 떳떳하다. 그럼요.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거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그걸 아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악플이 달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기자를 관둬야지. 그러니까 본인 잘못인 거 모르니까 무조건 남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내가 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욕을 아니, 해버리시지. 자다가 전화 오니까 이거를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옛날 같으면 바로 그냥 대바람에 승질부터 내고 욕을 했는데 내가 그래도 요새는 조금 참는다고. 이렇게. 제 덕분이에요. 자, 우리 광고 듣고 가죠. 제가 진행한다고요. 형. 예. 제가 한다고요. 예. 저랑 효인 씨가 하겠습니다. 아니 형님은 내용에 집중해 달라. 알겠어요. 잠깐만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는데 대진이 또 술 먹었다. 10만 원, 10만 원을 두 번 쏘셨어요. 대진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술 많이 드시고. 많이 드셨나 본데. GSJ22님도 고맙습니다. 대진 형님 감사합니다. 예. 술 조금만 더 드세요. 예. 조금만. 한 번만 더 쏴주시면. 보통 한 3번 정도 쏘시니까. 예. 한 번 남았네요. 아,
첫 번째 광고는 클리프 디자인 안경입니다.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나오는 빛의 파장 중에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노출되면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를 유발해서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TV를 보는 게 생활화가 돼 있는 만큼 눈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안경이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클리프 디자인의 모든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과 UV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렌즈는 기능성 렌즈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장시간 노출돼 있어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눈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해서 다양한 선글라스와 블루라이트 차단 티타늄 안경을 패키지로 78,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리프 디자인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눈과 스타일을 지켜드립니다. 포털에 클리프 디자인 안경을 검색해 보세요. 네. 클리프 디자인 안경에 돈 네. 넣으신 거잖아요. 요게 클리프 디자인 안경 테입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예, 괜찮죠? 저 요거 용진 형도 한번 네. 써보시죠. 예. 네. 클리프 디자인 안경에서 나온 선글라스인데요. 네. 안경하고 선글라스 이 두 개 오. 합쳐서 괜찮아요. 얼마죠? 이렇게 해서 78,000원. 7만 아, 이거 두 개 합쳐서? 네, 네. 78,000원이에요. 그리고 테를 보시면 알겠지만 테가 되게 고급스럽고 맞아요. 요즘에는 그냥 골드 테보다 이렇게 로즈 골드 테가 훨씬 더 비싸요. 똑같이 로즈 똑같이, 골드네. 네, 맞네. 똑같이 골드여도 이 옵션에 로즈 골드를 선택하면 몇천 원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일 대세 색이 로즈 골드색인데 로즈 골드 텐데도 78,000원에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광고할 때 효윤이는 기세가 달라요. 옆에 앉아 있는데 풍기는 기운이 달라. 맞아. 네. 갑자기 막 사고 싶어져. 네, 얘는 제 쇼핑 호스트를 했었어야 돼. 네. 자, 두 번째 광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비누칠만 해도 온몸을 차갑게 온몸을 얼려주는 올인원 냉각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뜨거워진 여름 온몸에 열이 많이 나서 힘드시다고요? 이럴 땐 아무리 뜨거워진 몸이라도 샤워 한 번에 차갑게 식혀주는 올인원 쿨링바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헤이브로 쿨링바는 비누 안에 가득한 쿨링 성분들이 비누칠만 해도 온몸에 열기를 식히고 구석구석 시원하게 냉각시키는 올인원 냉각 비누인데요. 특히 땀과 냄새가 많이 나는 민감한 부위를 더욱 차갑고 개운하게 만들어 샤워 후 활력 가득한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샤워 중에도 차갑지만 샤워하고 나오면 더욱 차가운 처음 만나는 얼음 샤워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 지금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특별한 쿨링 샤워를 경험해 보세요. 네. 헤이브로 쿨링바입니다. 아, 이거 써보셨어요, 용진 형님? 안 써보셨죠 아직? 네, 쿨링은 안 써봤어요. 네. 근데 헤이브로는 써봤는데. 전에 까만 거 써보셨구나. 아, 그렇죠, 여름엔 그렇죠. 이겁니다. 여름엔 이게 쿨링감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온몸을 이제 비누칠을 하면 거기에 화한 느낌. 특히 그 사타구니 쪽이 네. 진짜 아우 시원해? 예 잠자기 전에 저걸로 샤워하고 이렇게 하면 열대야가 없어진다. 정말 시원해. 저요. 예. 거기만 시원하더라.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박이에요 형님. 이게 내 뇌피셜인데 이걸로 씻으면 약간 성감대를 알려주는 것 같아. 여기가 너의 성감대야. 나는 라고. 이게 저 꼭지 부위가 이렇게 시원하더라고. 자제 좀. 넘어가자. 뭐 하라고? 자제. 아. 너 MC잖아. MC가 이런. 아니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말 썼어요? 성감대로 아니, 쓰면 안 되는 말이야? 아니 그래도. 네. 아니 근데 저도 운동하러 다닐 넌 때 어디가 시원하더라. 저 온몸이 시원하던데. 그랬어? 네, 온몸을 쿨링 샤워할 수 있는 헤이브로 쿨링 바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민감한 부위가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헤이브로를 써보시면 아 내가 여기구나 여기였구나 그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땀이 많이 나오는 곳이 또 보면은 대체로 보면 모세 네. 혈관이 또 많이 네. 분포돼 있기도 하죠. 장원 음파 덕분에 사고 싶어지신다. 30년 40년을 모르고 지냈던 거기를 알려줍니다. 나는 이렇게 젖꼭지랑 김치 그렇게. 네, 광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네. 기사는 성범 오빠가 나야? 네. 아 두 개밖에 안 해요? 아 광고가 5개구나. 네. 아 녹여 먹어야 되겠네. 이거 녹여 먹어야 돼. 씹어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녹여 먹을게요. 자 제가 가지고 온 기사입니다. 나 요즘 문화일보가 참 좋더라고요. 깔게 많아서. 저널리즘 M1, 2를 하면서 그게 많이 느껴졌어요. 화가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드디어. 언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국민들이 우매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예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 반대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수구 언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똑똑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매일 보니까 자꾸 화가 쌓여요. 화가 나. 음. 문화일보가 요즘 조중동 이상의
감정을 실어요, 얘들은. 그렇죠. 그렇죠. 기사에 감정을 실죠. 예. 기사에. 기사에 진짜 칼이 있어. 칼이. 예. 오, 정말 난도질을 해. 제목 자체를 어. 뭐 전문가가 있나 봐요. 응. 제목 뽑는 전문가가. 자, 직접 감찰 명령 추미애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돼 마치 굉장한 범죄자인 듯하게 제목을 뺐죠. 고발이 2번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고발을 했나 봤더니 법세련? 얘기 좀 하면 기다리세요. 이렇게 좀 쉬워요, 형님. 다 꿰고 있어서. 네. 그럼 뭐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예. 형 그럼 다음 방송부터 혼자 해. 혼자 해. 한 30분 드릴게요. 30분 있다 나가 들어오면 형님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 삐진다. 예. 좋죠 그런 거. 제가 옆에서 리액션 해드릴게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게 뭡니까 형님?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지 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멋대로 권력을 흔들었다라는 걸로 고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동훈이죠.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 이게 맞아요, 형님? 개소리죠. 이거는 거기다 갖다 붙이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뭘 수사를 하고 있으면 요걸 걸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자, 제가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감찰을 하고 있어. 수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나를 내 뒤를 캐는 거야. 그러면서 감찰, 장용진을 감찰하라! 라고 하면은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감찰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럴 때 적용되는 조항이 요 조항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한 검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추미애 장관이 이 죄를 지고 있다라고 우기는 거죠. 법세련이면 지들이 법을 이해를 하고 뭘 알아야 고소를 할 텐데 제가 볼 때 그냥 야 이거 해. 그러면 그냥 써갖고 갖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받아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은 무고죄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근데 그 무고죄로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그냥 받아주고 계속 사건을 처리해주고 하니까 얘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마구 기사를 써주고 하니까 이게 세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작전 짜갖고 한 뭉치 아니에요. 얘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얘들이 누군지도 난 잘 모르겠어. 얘들에 대해서 누가 고소 안 했어요? 이제 누가 하시겠대요. 다행이네요.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직 몇 분 없었던 계세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얘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 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 등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계세요. 지금 무고죄는 자기가 당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당한 사람이 무고로 이렇게 그 걸기가 좀 어려웠던 건데 이제는 모욕과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성립된다는 그 법률적 해석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청부업자예요. 예, 고소 청부업자 청부업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 근데 저는 기자를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이게 굉장히 이은지 기자인데요, 문화일보 아. 이은지 기자 굉장히 낯이 익어요. 보니까 명예전당도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예, 명예전당이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 기자가 쓴 기사 중에 요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박은정 검사 아시죠? 네. 네, 그 예전에 이제 양심 선언 막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진우 기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뭐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검사기도 하고 그 한동훈 감찰 지휘를 이번에 이 박은정 검사가 맡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은지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이 박은정 검사는 김재호 판사가 기소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좌파다. 이걸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모여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좌표를 찍었네. 이 박은정 검사는 검찰 학살로 불렸던 인사에서 요직인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영전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 정권에 살살 돼갖고 잘 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72년생이면 차장검사 할만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아니 72년생이 검사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검사는 양심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장검사도 못 되고 고생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와갖고 마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잘 나가는 검사인 것 같이 얘기하는 이 이은지 기자. 너랑은 달라. 이 사람은 불이익이 있어도 계속 노력해오고 자기 할 말을 하고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얘기했던 사람인데 네가 왜 이 사람을 씹어? 생각을 해야지.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욕 받더라고요. 진짜
열받네. 열 많이 내네. 옛날에 나 같아.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웠구나. 아, 이 기사 보니까 뚜껑 열리더라고. 뚜껑 열릴 것 같아요. 예. 잘했어. 옛날 같으면 내가 그랬을 것 같아. 네. 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일단 감히. 맞아. 이은지 기자에 대한 분노도 끌어오르고요. 참 저는 이 이름부터도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참 니들이 뭘 바로 세워 임마. 아침에 코코넛 어디 만져야 되는지 모르면 임마 이랬습니다. 야, 용어하면 좀 바로 세울 수 있어. 야 법치주의 생각하지 말고 크게 세우고 싶으면 이걸로 세워 임마. 일단 요걸로 V를 알고 이걸로 아, 크게. 좀 자제하라니까. 좀. 코코메디 그 정도. 그 정도. 코코메디나. 그리고 그 뭐야 그 과거 시험 준비 모임인가 그거 있잖아요. 뭐지? 사복. 아 사법고시야. 야, 개판으로 간다. 아, 뭐 그거나 아닙니까? 그렇지. 다 지나간 건 다 똑같아. 지나간 건 똑같지 뭐. 그 정의 입품되는 게 목표라 그러던데 그들은. 예. 맞아. 어쨌든 예. 누가 봐도 기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치적 지향점이 보이고 네. 목적이 보이고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의심이 단체들에 돼요? 대한 뭐 합법적인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돈줄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연 파듯이 한번 파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네. MC. 자, 예. 제가 뉴스원 이런 데 기사는 진짜 갖고 싶지 않은데 행태가 너무 저열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만지작 하다가 결국은 꺼내왔습니다. 뉴스원 기사고요. 그리고 요즘 제 절친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진척척 부담스럽겠어. 씨가 그걸 네. 보고 있어? 진척척 씨가 빠가살이라고 그랬어요. 네, 별명 지어주셨어요 장원이 저한테. 빠가사리 장원이라고. 네, 맛 좋은 고기로 골라주셨어요. 이것저것 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유 우리 장원이 맛있는 고기로 비유해줘야지 해가지고 빠가사리 해줬어요. 띄워주려고. 자 그분 이야기를 뉴스원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추미애 번지수 틀렸다에 진중권 친문 집사 맞다. 고양이 집사나 하시지. 자, 그러니까 뭐 내용 뭐 자세히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야, 이 친문 세력의 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집사하지 말고 고양이 집사라나 해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막말을 한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거를 이게 기사에 제목을 달아가면서 써주는데 그 진척척 제 절친 그분의 워딩 하나하나가 이렇게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달아가면서 써줄 만큼 중요한 발언입니까? 아니 조작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말씀 안 하신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왜곡 포인트가 되는데 네. 대권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척척은 추미애 장관께서 저렇게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여자 대권 꿈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 봤어? 추미애 장관 마음속에? 미약도 그러니까요.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이제는 점을 치고 있어. 네. 이제 그런데 딱 쓰기가 좋잖아. 요거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저러는 건 대통령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라고 이 기자가 이걸 부풀려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 글쎄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똑같은 논리대로 하자면은 이분 진모 씨 진척척. 사람의 최성해 전 총장의 집사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강아지 집사나 하지.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진척척인데 영어식으로 하면 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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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하고 척진.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석사는 되시는데 이분은 저기 어떻게 학사도 못 하신 분의 집사를 하시려고 그러시지? 아유 뭐 자기 아 총장이니까. 평생- 총장이니까. 아, 총장이니까. 예. 아무도 막 잘려가지고 그렇지. 돌봐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교수 만들어줬잖아. 이 척진 씨가 예. 욕구불만이 심해요. 그분이 여러 사람의 관심을 받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본인이 믿었던 진영으로부터 약간 그런 걸 못 받다 보니까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 하니 이쪽에서 좋아해 주네. 그리고 기사를 욕구. 다 받아 써주네. 네. 그렇게 욕구불만인 이유가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 아, 진짜. 내가 어디가 좋은가?
이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욕구를 많이 생기고. 잠깐만. 아니 주소 좀 물어봐요. 제가 들고 찾아가서 한번 그래. 젊음을 선사해드릴게. 걱정돼서 그래. 와 한번 전화 좀 줘요. 맞아. 아, 네가 자제를 시켜야 될 사람이 지금. 아 맞아. 근데 욕구불만 갖고 맞아요. 이런 분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네, 이게 뭐 네. 뭔가 좀 채워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네. 도와주세요 두 분 다. 근데 저는 이분한테 대해서 별로 관심을 들고 관심도 싶지가 없어요. 않아요. 예, 그래서 별로 안 다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사람 얘기 나오면 난 입 다물래 그냥. 네. 입 다문다고 하셨는데 다음 기사가 장윤 씨가 준비한 진중권 기사예요. 이거를 아, 그냥 금방 네. 이거는 제목만 훑고 넘어갈 겁니다. 한국경제의 하헌영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쓰기 좋아서 그냥 맞아요. 제목 장사하려고 막 너무 많이 언론들이 받아 적어요. 근데 이거 정말 자극적으로 진중권 스토킹 처벌법 통과되면 추미애 윤석열 스토킹 멈출 것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비하는 하지 말지 좀. 그러니까 이런 조롱과 비하를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저는 잠깐만 저는 그래야 여기 써주니까. 저는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않아?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자기네가 조국한테 했던 거를 생각을 했어야지. 그게 정말 스토킹 아니었어요? 당연하죠. 집에 찾아가고 딸 집에 맞아. 찾아가고 이게 정말 스토킹인데 추미애가 스토킹을 멈출 것이죠. 저 이거 보고 야 자기네가 한 짓거리는 생각을 못하나.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진중권이 지금 스토킹하고 있잖아. 모든 진보 인사들 그 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짜 아침에 이 사람은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것만 찾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가 정확한 게 뭐냐면요. 스토킹이라는 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사람, 넘볼 수 없는 사람에 그렇지. 대해서 스토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진중권 씨가 스토킹하는 게 정확한 당연하지. 표현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뭐 명령으로 막 찍어 누를 수 있는데 뭔 스토킹이요? 그러니까. 스토킹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짧게 더 길게 이야기하면 더 이제 화가 나니까 너무 네. 잘하셨어요. 짧게 이야기하고 이게 네. 이제 언론이 세칭 말하는 쌈붙이기 프레임. 요걸로 아주 톡톡히 재미를 볼 때 이 진중권의 말을 가져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밌는 기사를 거예요.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페북 쫙 긁었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말 비어 있는 데 있잖아. 비어 있는 것만 채우면 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언급했다. 요거만 하면 돼. 이거 정말로 이런 좀 기사 당혹- 하루에 몇 개 쓸 수 이런 거요? 네. 이렇게 쓰면 하루에 뭐 거의 뭐 20개 30개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김성수 평론가님이 언론의 싸움 붙이기 프레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기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응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제목이 조응천마저 열받게 한 추미애 한 똑같은 번도 한국경제야. 한 번도 경험 못한 광경이라는 건데 이게 기사만 보면 야 이제 정말 진보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도 진보를 까는구나. 정말 잘못하고 있어. 얼마나 잘못하고 있으면 자기 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건데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의도를 훼손한 왜곡 보도인데 그 본인 네. 원래 취지는 어떤 거였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네. 그 취지 듣기 전에 광고 가겠습니다. 요 타임에서 네. 근데 실제로 성범이는 그거 이 기사가 쓴 취지라고 생각을 했을걸? 광고한다고요. 알았어. 광고 갔다가 전혀 무섭다. 잘한다. 네, 광고 해야 됩니다. 지금. 광고를 네.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호랑이 장원이. 빠진 굴에 여우가 지랄을 한다더니 그래. 같이 광고하라고. 알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 광고는 오빠 이거 먹고 싶어서 그래. 너. 네. 내 생각에 이 타이밍에 지금 먹고 옆에 싶었어. 앉아 있으니까 냄새가 너무 뭔데 그래? 합법적으로 먹고 진짜 싶어서. 하려고 보니 그래. 오케이. 세 번째 광고는 청브라농원의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입니다. 새콤달콤 맛있는 블루베리는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건강 과일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청브라농원의 블루베리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가 돼서 달팽이 블루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깨끗한 환경 덕분에 청브라농원의 블루베리는 올해도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원에서 수확해서 바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싱싱한 블루베리를 맛볼 수 있고요. 요즘에 생 블루베리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청보라 농원에서는 예년과 같은 판매가인 1kg에 25,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택배비는 3,000원이고요. 4kg 이상 주문할 때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알 좋고 새콤달콤 맛있는 제철 과일 달팽이 블루베리 주문 문의는 전화 010-8986-6335번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하시거나 네이버에서 달팽이 블루베리 검색해서 청보라 농원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포장을 개선해서 더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고요. 올여름 맛과 건강을 둘 다 챙길 수 있는 청보라 농원의 블루베리 기억해 주세요. 씨가 없네. 맛있어요. 아 제가 침넘기고 침 삼키고 있어. 아니 이거 저는 읽고 있잖아요. 저 빼고 네 분이 다 드시니까 너무 침이 고이고 다른 사람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크기가 이 화면으로 보면 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청취자분들이 크기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 물티슈 일반적인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물티슈랑 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 얼마나 물티슈 몇 장 들어가는지를 얘기해줘야 정확하게. 100매짜리입니다. 100매짜리. 요거랑 딱 100매짜리? 옆에 두고 이제 비교를 하면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100매짜리보다 훨씬 크. 야 잘한다. 장원 오늘 더 키우고 싶으면 더 키우고 싶으면 이걸 이제 하시면 되는 거라. 코코메디 같이 쓰시면 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자, 그 깊이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했을 때 가운데 손가락 하나 제가 남자 손가락 손만 하거든요. 몰라. 남자 손 기준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이 정도 크기. 자, 다음 뭐야? 나야? 네. 아, 장원이. 코미디. 네. 자, 네 번째 광고는 간편하고 확실한 남성 기능 의료기기, 남성의 건강과 자존감 회복 솔루션 코코메디. 그래서 아까부터 저거 저랬구나. 애청자분들 성원에 힘입어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를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이 하나요. 기존 가격 혜택은 물론 몸에 좋은 건강 기능 식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승인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단 블로그로 들어가 제품 정보 확인 후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네. 아무튼 뭐 광고 많이 해드렸으니까 뭐더 설명 필요 없겠죠. 그렇죠. 네. 자, 다음 광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업이 1년간 노력과 정성으로 출시한 신상품 특허받은 숙취해소 기억 안 나? 입니다. 기억 안 나?는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받은 특허 원료에 유산균과 멀티비타민을 더한 진짜 숙취해소 환입니다. 한의학과 현대기술의 콜라보를 통해 최고의 숙취해소 효과를 선사합니다. 출시 기념으로 코업 구매 시 기억 안 나? 를 증정하는 이벤트와 2+1 구매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기억 안 나? 를 검색하세요. 어쨌든 깡소주를 먹어도 코코메디를 기억 안 나를 먹으면 뭐야 뭘 먹어 코코메 야 코코메디를 먹어요. 너 잘 골라 먹어. 너 이거 훔쳐가지 마.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말고. 기억 안 나? 예, 저 누구 갖다 주려고 그래 저거? 훔쳐가지 말라고. 네 거 아니잖아 저거.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래. 코코메디가 이름이 맛있게 생겼어요. 아 나도 먹는 건 줄 알았어. 처음에 이런 약간 거 우유에 타먹는 것 같은 이름이야. 코코메디 여성용은 안 나오나요? 미치겠다. 자 잠깐 말을 못 잠깐 하겠어. 기억 안 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 네. 네. 자꾸 이렇게 방송을 하다 다른 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광고주님께서는 어찌됐든, 다 동일한 소중한 근데 광고주님들인데. 저는 숙취 해소제를 안 먹고 술을 마시면 다음날 숙취가 정말 너무너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원래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숙취 해소제가 있었는데 이걸로 바꿨는데 바꾼 건 아니고 둘 다 먹고 있는데 둘 다 좋아요. 왜냐면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뭐 상쾌땡이든 아니, 그건 뭐든 전혀 저는 효과 편의점에서 없어요. 먹는 거 예.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사탕이야, 사탕. 없더라고요. 예. 근데 와 기억 안 나도 다음 정말 숙취가 제가 술을 그때 3개를 섞어서 마셨거든요. 누구랑 예. 세 종류를 섞어 마셨는데 다음날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기억 안 난지 알았어. 다음날 숙취가 너무 없으니까 내가 어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기억 안 나가 아닐까. 다시 그 자. 조은천 기자로 돌아와 보면 기사. 기사로 돌아와 보면 일단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어찌됐든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추미애 장관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너무 앞에 나서서 너무 나를 세우다 보면 너무 각을 세우다 보면 검찰 측의 반감이 심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너무 힘을 실어줄 수 있으니 조금 자중해 주자라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너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 효연이 대단하다.
나는 최고 우리 최고 효연이- 최고 오늘. 우리 효연이가 정말 일부러 맞을게. 그 좋은 조언자를 찾았어요. 누가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이것도 갖다 줘. 갖다 드려요? 아까 보니 카톡이 장모의 카톡이. 야, 그 뒤에 형이었어? 아유.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동의했던 게 성범 오빠 이야기처럼 이거를 보고 정말 제가 아까 전화를 드렸어요. 평론가님 이 조응천의 의도는 뭡니까? 정말로 추미애 장관을 까는 겁니까? 조응천 의원의 의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모든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로 한편이지만 돌아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조언을 근데 구했죠. 요 한국경제 기사는 참 굉장히 불친절한 기사인데 네. 이제 여기 안에도 그런 뉘앙스들이 충분히 들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그 워딩을 전체를 다 이제 전문을 갖다가 좀 소개한 그런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은 최우선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거다. 특히나 수사권을 그 제대로 조정을 해내야 된다. 자기가 예전에 그 수사권 조정안에 법안에 대해서 잠깐 반대를 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다. 근데 그걸 거꾸로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더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도 절대 당위인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너무 앞장서서 날을 세우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윤석열 쪽의 입지를 언론들이나 이렇게 쪽에서 강화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오늘 또 조용천에 대해서 막 기사가 쏟아졌잖아요. 엄청 많이. 또 이러는 거야 하고 전 봤어요. 페이스북 전문을 이렇게 봤더니 그렇지. 친절하게 써놓은 거야. 어. 그리고 최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써놨는데 기자들이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홍천 의원이 언론들이 그러는 걸 몰라요. 다 알지. 분명히 갖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주는 게 문제를 더 키워버렸잖아요. 근데 특히 그 정확한 지적인 것 같은데 표현이 한 번도 경험 못한 광경이다 이런 말은 사실 딱 갖다 쓰기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제목 뽑기 정말 좋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완곡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기는 했으나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가 아니었느냐라는 나는 의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냐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검사나 윤석열 총장이 장관을 장관 취급이나 해? 장관을 장관이라 알기는 해요? 아니잖아요. 장관을 뭐 개똥처럼 알고 있으면서 무슨 그 장관이 제대로 언행이 어떻다는 그렇게 운운하고 그래요. 맞아요.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추미애 장관을 장관 취급이나 해? 장관 취급을 하면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을 안 들었으면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지적을 해야지. 그쵸. 그거를 말하는 사람, 지시를 한 사람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자 그런데 뭐 충분히 그 근거 있는 말이시지만 실제로 네. 이런 상황들을 갖다 보면 이거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충고였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금태섭이 했던 그런 발언들보다는 훨씬 더 근거 있고 또 예의가 있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서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에요. 그런 말을 한 추미애를 공격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낯설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왜곡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언론의 그야말로 싸움 붙이기 프레임이다라고 예. 전제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도 봅니다. 나는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게 뭔가. 맞아요. 분명히 언론들이 왜곡할 게 뻔한데 자기가 몇 번 당해보고 몇 번 이거 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 생각 들었어요. 이분은 그냥 검사다. 어쩔 수 없이. 네. 검찰이 무너지는 거를 눈뜨고 볼 수 없는 검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네. 저널리즘 M2니까 이제 언론이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 여기에도 네. 집중해서 보자 이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의도를 전화 한번 하면 알 수 있잖아. 그렇지. 페이스북 긁어다가 이렇게 기사 쓰지 않고 조홍천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은 그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 자, 한국경제 기사 보세요. 한국경제 기사 보면 맨 뒤에 조홍천 의원은 어떤 의미다라고 써 있습니까? 없다고. 이건 뭐냐면 기자가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봤다는 거야. 최소한 보좌관한테라도 이 진위를 확인해보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결국은 내부와 내부의 싸움을, 그러니까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그 기사고 인천국제공항에서 20대 청년들끼리의 갈등을 막 조장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응천 의원을 갖다가 서로가 이제 공격하게 되면 진짜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일 것이다. 네. 근데 여기 이 기자가 닷컴 기자잖아요. 한경닷컴.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뭐 기사를 보실 때 무슨 닷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이분은 사실 취재를 나가서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 긁어서 기사 쓴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건당 뭐 심지어 건당 기사 건당 그 월급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 기사를 한마디로 그 찍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기사를 조합을 해가 하나의 기사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제목을 참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다른 말로 어뷰징이라는 얘기도 쓰죠. 네. 그런 가는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부징 전문가. 그러니까 뭐 닷컴 기자라고 해서 뭐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찍어내기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 그 기사의 퀄리티 자체가 좀 저하돼 있을 수 있다. 그 많이 가능성이 저하되죠. 농후하다. 뭐 이런 말씀 아니, 해주신 것 같고요. 나 같은 사람도 보면은 조응천이 뭐 좋은 의미로 썼구나. 근데 분명히 이거 기자들이 이용할 텐데 이 생각은 들었는데 네. 그 어느 문구를 봐도 조응천마저 열받게 한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받는데 맞아요. 보고 쓰는 건지 말이죠. 네. 이거 조응천 의원도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줘. 더 조심해야죠. 기자들이 다 째리고 있을 텐데. 네. 어쨌든 뭐 조은천 의원의 발언 사실 뭐 시기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사실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발언을 가지고 편가르기, 난도질. 내부 이 싸움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 기레기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네. 기사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MC님. 네, 마지막 기사는 장용진 기자님. 네, 역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아까 우리 맨 처음에 거론했던 최동순 기자의 기사입니다. 한동훈 직접 감찰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 어젯밤에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사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은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죠. 근데 이 한동훈 차장검사에 대한 이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글입니다. 그 기사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사실 별 끈덕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뭐 감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채널A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검사의 징계 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라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에도 조촉될 소지가 있다. 이건 아직까지 검사 징계 단계까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 거론하는 것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건 나중에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나를 뒷조사하면은 그게 이럴 때 쓰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붙일 게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검사란 사람이 이걸 모르고 했겠느냐? 아니죠. 알면서도 한 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면 이런 걸 보고 짜 맞추기. 법 기술자가 장난치는 거, 농간을 부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게 보죠. 지금 이제 채널A 사건 이게 이 사건 자체가 한동훈 사건 아니에요? 그죠? 채널A 사건하고 한동훈 사건하고 이게 다른 건가요? 동전의 양면이 이제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범죄관이나 아니야. 그렇죠. 이게 장용진이나. 그게나 이거는 그게 아니야. 그 정재관이는 그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도 아니야. 그러니까 홍장원 MC 장원 정도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같은 그렇죠. 인물이야.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원래는 감찰에서 해야 되는 사건을 억지로 중앙지검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 다시 원래대로 본상복귀 이건데 이걸 가지고 뭐 관여하기 위해서 어쨌다 아니죠. 이거는 말장난이에요. 법 기술자의 말장난. 법 가지고 국민들을 눈과 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올라오면은 다 이게 내가 그
사실 이걸 내가 웬만하면 얘 좀 잘 아는 친구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걸 했냐면은 그래도 법조 출입을 좀 몇 년 한 친구가 이쯤 되면은 이게 장난질이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고서 쓴 거라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밤에 전화해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나는 반바 반론글을 2개나 올리지 않았느냐. 나는 여기 뒤에 붙이긴 했어. 솔직히 난 그게 더 열받았어. 뭐냐면은 명피하려고? 예 아니 김성수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반론이라고 한다면 아니다. 나쁜 사람 하면 아니야. 좋은 사람이다. 이게 반론이에요. 그렇지. 근데 김성수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꼭 그 얘기 해야 되겠니? 이거는 반론이 아니에요. 진짜 귀에 나- 쏙쏙 들어오네. 근데 지금 딱 봐요. 이게 여기 반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게 이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박 검사가 올린 글을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그렇죠. 반론이 아니지. 그렇죠. 그거는 진짜 제3자가 얘기하면서 야 너도 좀 그러지 마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필요성인데 애써 외면하냐?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아니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 아니다가 맞지. 그렇지. 그 애써 외면해가지고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겠니? 뭐 이렇게 그만해, 하면 뭐 이거잖아요. 예, 그만해. 형님 저기 어차피 또 친한 기자였다면서요, 최동순 기자가. 그럼 영상 편지 영상 한번 편지 쓰세요. 빠져줄게. 네, 다시 또 풀으셔야죠. 술 한잔 하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얘가 그런데 저 아직까지 기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그 원래는 참 여러 가지 취재 열심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나름 자기 딴엔 좀 짜증이 나서 그저 서운해서 전화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나대로 이렇게 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따로 형님하고 얘기할 친했으면은 쓰레기는 아닌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요즘 한국 경제가 좀 심해요. 경제신문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요즘 유독 한국경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지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독 아주 경제가 돋보인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안 그런다고 뭐 오늘 그러는데 여기 뭐 하나 올려놨습니까? 아주 경제? 아니요. 올려놓고 얘기하세요. 예, 얘기 잘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참 1년에 뭐 사건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뭐 삼성 이런 불법 승계 관련된 수사나 그 관련된 보도들 그리고 또 이 한동훈을 관련된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예전에 알지 못했던 법조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기소심의위원회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수사자문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네. 이런 평소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법조 체계들이 왜 삼성 수사하고 검찰 관련 수사할 때만 툭툭 튀어나오는 것인지 그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다 만들어줘. 참 궁금하더라고요.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있긴 있던 제도였어요. 근데 있던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있었겠죠. 유명무실하고 별로 쓰이지 않던 거를 문무일 총장이 나름 이게 이제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근데 강원랜드 꺼냈으냐? 오히려 거꾸로 쓰이게 된 거죠. 네, 자 오늘 마무리. 일단 기사는 다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동영 사장이 없어서 사실 뭐 걱정도 많이 하고 좀 불안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장윤진 기자님이 계셔가지고 내용이 좀 풍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듬직하고. 네. 진짜 네. 듬직해. 감사합니다. 예. 저 댓글에 보니까 앞으로 이사장 없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댓글 2만 개 중에 한 2개 올라왔어요.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 예. 게시판에. 아니 너무 웃긴 게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 작가의 공백이 느껴진다. 시작도 안 이게 했는데. 뭐냐면 이게 그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지금 많이들 들어오신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다음 주가 이제 본 심사대예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봐야지 뭐. 이동경이 없으니 홍장훈이 날아다니네. 뭐. MC 장원 잘했어요. 어우, 짝짝짝. 이렇게 잘했었어. 네. 아주 그냥 어쨌든- 점잖어. 네.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사실 언더독의 반란이 진짜 기가 막히고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동영 없이 자 이 저널리즘 M2 저널리엄이 아니고 저널리엄 그 밀레니엄. 저널리엄 자, 저널리즘 M2 잘 만들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애정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